내 이름은 박재훈. 63세, 한국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다.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었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내와 두 아이를 키웠다.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산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뭘 위해 사는 거지? 그해 겨울 혼자 집에 앉아 있던 내게 우연히 다가온 여행 광고 하나. 러시아 북극권 설원에서의 이글루 체험 혹한 속 따뜻한 불빛을 찾아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클릭했고 예약했다. 그리고 보름 뒤 나는 러시아의 북쪽 끝자락 야말 반도에 발을 디뎠다. 영하 30도. 숨을 들이쉬자마자 콧속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숨결조차 하얗게 눈앞에 머물다 사라졌다. 현지 가이드는 날 이끌어 원주민인 네네츠족이 사는 작은 마을로 데려갔다. 사슴썰매, 오로라, 이글루 체험. 내가 알던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어쩌면 낯설어서 더 편했는지도 모른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누구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날 마을 아이들이 웃으며 내게 손을 흔들었고 나는 이글루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이글루는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만들어 살던 진짜 눈의 집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따뜻했고 조용했고 고요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봤다. 새하얀 털모자를 눌러쓰고 뺨이 장밋빛으로 물든 젊은 러시아 여인. 그녀는 통역 가이드를 도와 전통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이글루 속에 촛불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였다. 그녀는 먼저 다가왔다. 추우시죠? 한국어는 아니었지만 유창한 영어였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요. 생각보다 따뜻하네요, 이 안은. 그러자 안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글루는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고 안쪽에 열을 머금는 구조예요. 촛불 하나만 있어도 기온이 0도 안팎까지 올라가요. 그녀는 앉아서 작은 난로에 장작을 더 넣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며 다시 물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혼자예요. 그냥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보고 싶은 것? 오로라요. 그녀는 웃었다.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접히며 뺨의 장밋빛이 더 선명해졌다. 저도 오로라 보러 이쪽으로 자주 와요. 볼 수 있으면 행운이죠.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지만 어쩐지 그녀는 내가 오랜만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글루 안에서 가이드들과 현지인들이 만든 따뜻한 수프와 차를 함께 마셨다. 안나는 내 옆에 앉아 한국 음식에 대해 묻기도 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물었다. 나는 스스로 놀랐다. 내가 이렇게 낯선 젊은 여성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해 묻지 않았다. 공무원이었는지 자식이 있는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얼 느끼고 있는지에만 집중해 주었다. 짧은 대화 끝에 안나는 나를 한 번 더 쳐다보며 말했다. 눈 오는 밤은 조금 외로워요. 그렇죠? 나는 그제야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이글루 밖으로 나와 눈속을 걸었다. 하늘엔 오로라가 없었지만 이글루 안에서 본 그녀의 미소가 내게는 더 강한 빛으로 남았다. 눈은 조용히 내렸고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나는 두툼한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왔다. 손에 든 컵 안에는 현지인이 끓여준 진한 차가 담겨 있었다. 멀리서 그녀가 보였다. 긴 패딩 아래로 모자를 눌러쓴 안나가 사슴 썰매 옆에 서 있었다. 그녀도 나를 알아본 듯 먼저 손을 흔들었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산책하세요?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새벽이 가장 아름다워요.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자연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걸었다. 말없이 그냥 눈 위를 바스락거리며 가끔 그녀가 들려주는 조용한 이야기. 저는 여기에 온 지 4년 됐어요. 도시에서 살다가 떠났죠. 사람들 틈에서 지쳐서. 나는 그 말을 가볍게 삼켰다. 나도 비슷했다. 나는 도시 속에서 늙어갔고 그녀는 도시 속에서 지쳐갔다. 당신은요? 그녀가 물었다. 왜 여기에 오셨어요? 나는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는 말없이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잊고 있던 감각이 여기엔 있더라고요. 그녀는 그 말을 들은 후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이글루를 새로 짓는 체험을 했다. 차가운 눈덩이를 쌓고 틈을 메우고 입구를 만들었다. 손끝은 얼었지만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다.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두워질 무렵 하늘이 열렸다. 서서히 푸른빛과 초록빛의 커튼이 하늘 위로 퍼져나갔다. 저거예요. 그녀가 손을 뻗어 하늘을 가리켰다. 보고 싶다고 했던 것. 오로라였다. 천천히 흘러가는 빛, 살아있는 것처럼 춤추는 형체. 나는 숨을 쉬는 것도 잊고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곁을 보았다. 그녀가 그 빛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는 이 세상의 추위와는 다른 깊고 따뜻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나는 조금 느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단순히 오로라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은 눈이 더 많이 올 거예요. 안나가 말했다. 우리는 둘이서 만든 이글루 안에 들어와 있었다. 작은 랜턴 하나 그리고 바닥엔 술록 가죽이 깔려 있었다. 밖은 바람이 세게 불었고 눈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날엔 돌아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자는 게 안전해요.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괜찮으시면 여기서 같이 있으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제안이었다. 그리고 그 어떤 말보다 조심스러운 용기였다. 우리는 나란히 누웠다. 술록 가죽 위 극지용 침낭을 덮고 그 아래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글루 안은 고요했다. 숨소리만 들렸다. 처음엔 말이 없었다. 나는 내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밤을 보내본 적이 없어서였다.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빠르죠. 시끄럽고 불빛이 넘치고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외로운데 시끄럽다 그게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녀는 내 말에 그렇게 답했다. 나는 그녀 쪽으로 몸을 살짝 돌렸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랜턴 불빛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엔 잔잔한 파장이 일고 있었다. 전 이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누워 있었다. 바람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밖에 눈은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다. 이글루의 차가운 벽은 점점 따뜻해졌다. 그녀의 손이 내 가슴 위로 천천히 올려졌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살아있었다. 그날 밤 어떤 약속도 미래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이 이글루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긴 겨울을 견디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글루 안은 조용했고 우리는 같은 담요 아래 나란히 누워 있었다. 심장 소리만 들릴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추워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 손을 내 쪽으로 천천히 내밀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 잡아줘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 하지만 그 안에선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 의지하고 싶은 감정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이젠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요.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 속엔 조용한 두려움도 기대도 그리고 조금은 떨리는 용기도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우리의 이마가 닿을 듯 가까워졌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 입술이 조용히 그녀의 입술 위에 닿았다. 길지도 격렬하지도 않았지만 그건 한겨울 이글루 안에서 피어난 불꽃 같은 키스였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조금 더 꽉 쥐었고 나는 그녀를 가볍게 안았다. 이상해요. 그녀가 말했다. 추운데 따뜻해요. 나는 웃었다. 그래야 사랑이죠. 그날 밤 바깥은 눈보라였지만 우리 둘 사이엔 어느 장작보다 더 뜨거운 조용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